영월 청령포에 돌무더기 하나가 있습니다. 망향탑이라고 합니다. 17살 소년이 매일 산에 올라가서 돌을 하나씩 주워 쌓았다고 합니다. 한양 방향을 바라보면서 아내를 그리워하면서 서울 동대문 밖에는 봉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동망봉이라고 합니다. 18살 소녀가 매일 그 봉우리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영월 방향을 바라보면서 남편을 그리워하면서 64년 동안 이 두 사람은 부부였습니다. 14살에 만나서 17살에 헤어졌습니다. 남편은 조선의 왕이었고 아내는 조선의 왕비였습니다. 단종과 정수망후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3년을 함께 살았는데 두 사람의 대화 기록이 단 한 줄도 없습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떻게 웃었는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남아있는 건 딱 3가지입니다. 이별할 때 흘린 눈물, 서로를 그리워하며 쌓은 돌탑과 곡소리, 그리고 569년째 떨어져 있는 2개의 무덤. 오늘은 조선 역사상 가장 슬픈 부부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1454년 1월, 조선 궁궐에서 왕비 간택이 열렸습니다. 단종의 신부를 뽑는 자리였습니다. 이게 조선 최초의 왕비 간택 제도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왕이 즉위하기 전에 미리 결혼을 했는데 단종은 12살에 갑자기 왕이 되는 바람에 결혼을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간택에 적극적으로 나선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수양대군이었습니다. 단종의 삼촌, 나중에 조카를 죽이고 왕이 되는 그 수양대군입니다. 수양대군이 직접 조카에게 말했습니다. 이 집 딸이 좋겠다. 내 친구 딸이니까. 정수망후의 아버지 송현수. 이 사람은 수양대군의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함께 어울렸고 송현수의 여동생은 수양대군의 막내 동생 영흥대군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이미 왕실과 인연이 있는 집안이었죠. 1월 8일 1차 간택, 1월 10일 최종 간택, 송현수의 딸이 왕비로 뽑혔습니다. 1월 22일에 왕비로 책봉됐고 1월 24일에 궁궐로 들어왔습니다. 보름 만에 15살 소녀가 왕비가 된 겁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수양대군은 왜 친구 딸을 조카 며느리로 만들었을까요? 2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째, 순수한 마음이었을 수 있습니다. 어린 조카가 걱정돼서 믿을 만한 집안의 딸을 연결해 준 것이죠. 둘째, 계산이었을 수 있습니다. 친구 딸을 왕비로 만들면 왕실과의 연결고리가 강해집니다. 어린 조카를 더 쉽게 통제할 수 있죠. 어느 쪽이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명확합니다. 3년 뒤 수양대군은 조카를 죽였습니다. 친구 송현수도 죽였습니다. 그리고 친구 딸을 노비로 만들었습니다. 자신이 직접 골라준 신부를요. 두 사람이 함께 산 시간은 얼마였을까요? 1454년 1월 결혼, 1455년 윤유월 단종 퇴위, 1457년 6월 이별. 함께 산 시간은 약 3년입니다. 그중 1년 반은 왕과 왕비로, 나머지는 상왕과 상왕비로 살았습니다. 14살 신랑과 15살 신부. 요즘 기준으로 보면 중학생입니다. 궁궐이라는 거대한 공간에서 어린 부부가 어떻게 살았을까요? 무슨 대화를 나눴을까요? 함께 무엇을 했을까요? 실록을 뒤져봤습니다. 단종실록, 세조실록 전부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함께한 기록이 단 한 줄도 없습니다. 대화 기록 없음, 일상 기록 없음, 그냥 없습니다. 왜일까요? 단종실록의 원래 이름을 아십니까? 노산군일기입니다. 세조가 만든 기록입니다. 세조는 단종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노산군, 그냥 지방 귀족 정도로 격하시킨 겁니다. 왕이 아니니까 왕비도 없습니다. 왕비가 없으니까 기록할 이유도 없습니다. 역사는 승자가 씁니다. 세조가 이겼으니까 단종과 정수망후의 이야기는 지워졌습니다. 3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영원히 알 수 없습니다. 그나마 남아있는 기록은 뭘까요? 두 사람에게 자녀가 없었다는 것, 그것뿐입니다. 14살 신랑과 15살 신부, 3년을 함께 살았는데 아이가 없었습니다. 워낙 어렸으니까요. 불안정한 정치 상황도 있었을 겁니다.
1453년에 계유정난이 터졌습니다. 결혼하기 1년 전입니다. 신혼 첫 해부터 삼촌이 피해 쿠데타를 일으킨 겁니다. 어떻게 평화로운 신혼 생활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1453년 10월 수양대군이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계유정난입니다. 김종서를 철퇴로 때려 죽이고 황보인을 처형하고 동생 안평대군까지 죽였습니다. 단종 곁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사라졌습니다. 12살 단종은 겁에 질렸습니다. 15살 정순왕후는 어땠을까요? 기록은 없습니다. 하지만 상상할 수 있습니다. 궁궐이 피로 물드는 걸 봤을 겁니다. 남편이 하얗게 질리는 걸 봤을 겁니다. 그리고 시아버지의 친구, 자신을 왕비로 만들어준 그 삼촌이 모든 것을 장악하는 걸 봤을 겁니다. 1455년 윤 6월 단종이 왕위에서 물러납니다. 숙부, 제가 왕 안 할게요. 숙부님이 하세요. 스스로 물러난 것입니다. 아니, 물러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단종은 상왕이 됐습니다. 정순왕후는 상왕비가 됐습니다. 16살 소년과 17살 소녀, 이미 물러난 왕과 왕비가 된 겁니다. 1456년 사육신 사건이 터집니다. 단종 복위 시도가 발각된 겁니다. 세조는 관련자를 모조리 잡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순왕후에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아버지 송현수가 연루됐다는 겁니다. 송현수가 직접 복위 운동에 참여했는지는 불분명합니다. 기록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는 단종의 장인이었습니다. 세조 입장에서 단종의 장인은 잠재적 위협이었습니다. 1457년 10월 송현수가 처형됩니다. 정순왕후의 아버지가 죽은 겁니다. 누가 죽였습니까? 수양대군입니다. 자신의 절친한 친구를요. 친구 딸을 조카 며느리로 만들어준 그 사람이 3년 뒤에 그 친구를 죽인 겁니다. 정순왕후는 17살이었습니다. 남편은 유배를 갔고 아버지는 죽었습니다. 친정은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노비가 됐습니다. 1457년 6월 단종이 영월로 유배를 떠나게 됩니다. 전설에 따르면 유배 전날 밤 두 사람은 동대문 밖 청룡사에서 마지막 밤을 보냈다고 합니다. 청룡사 안에 있는 누각 이름이 우하루입니다. 꽃비가 내리는 누각이라는 뜻입니다. 그날 밤 정말 꽃비가 내렸을까요? 아니면 두 사람의 눈물이 꽃비처럼 쏟아졌던 걸까요? 17살 소년과 18살 소녀. 내일이면 영영 헤어져야 합니다. 무슨 말을 했을까요? 살아서 다시 만나자고 했을까요? 끝까지 버텨달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서로 말없이 손만 잡고 있었을까요? 기록은 없습니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3년을 함께 살았는데 마지막 밤에 무슨 말을 했는지조차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음 날 1457년 6월 22일 단종의 유배 행렬이 창덕궁 도남문을 나섭니다. 청계천을 건너 동쪽으로 향합니다. 영도교라는 다리가 있었습니다. 흥인문에서 왕십리, 뚝섬, 광나루로 가는 길목이었죠. 정순왕후가 그 다리에 서 있었습니다. 실록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종과 정순왕후가 영도교에서 눈물로 이별했다고요. 두 사람에 대한 실록의 유일한 기록입니다. 3년 동안의 대화는 없고 이별의 눈물만 남았습니다. 행렬이 멀어집니다. 정순왕후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 다리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영이별 다리, 영영 건넌 다리, 영원히 이별하는 다리라는 뜻입니다. 두 사람은 정말 다시 만나지 못했습니다. 살아서도 죽어서도. 영월 청령포, 단종의 유배지입니다. 삼면이 강으로 둘러싸이고 한쪽은 절벽입니다. 배를 타지 않으면 나갈 수 없는 곳, 섬 같은 감옥이었습니다. 17살 소녀는 그곳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기록에 따르면 매일 뒷산에 올랐다고 합니다. 노산대라는 바위에 앉아서 한양 방향을 바라봤다고 합니다. 해 질 무렵이면 그곳에 앉아 시름에 잠겼다고 하죠. 그리고 돌을 쌓았습니다. 산에 오를 때마다 돌을 하나씩 주워서 쌓았습니다. 그 돌무더기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망향탑이라고 합니다.
고향을 그리워하는 탑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단종이 그리워한 건 한양만이 아니었습니다. 기록에는 한양에 두고 온 왕비를 생각하며 돌을 쌓았다고 적혀 있습니다. 아내를 그리워하며 쌓은 탑입니다. 청령포에는 옥녀봉이라는 산봉우리가 보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단종이 그 봉우리를 보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 산이 내 아내 같구나. 수줍은 듯 다소곳한 모습이 꼭 닮았다. 17살 소년이 얼마나 외로웠으면 산봉우리를 보고 아내를 떠올렸을까요? 돌을 쌓으며 버텼을까요? 1457년 10월 24일 세조의 명령이 내려옵니다. 사사하라. 죽이라는 뜻입니다. 금부도사 왕방연이 사약을 들고 영월로 갔습니다. 그런데 왕방연은 차마 사약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단종 앞에 엎드려 통곡만 했다고 합니다. 야사에 따르면 단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활시위로 목을 맸다고 하죠. 17살이었습니다. 세조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시신을 강물에 버리고 거두는 자는 삼족을 멸하겠다. 단종의 시신이 청령포 앞 강물에 버려졌습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삼족이 멸망할까봐. 그때 한 사람이 나섰습니다. 영월 호장 어몽도입니다. 옳은 일을 하다 화를 입는 것을 달게 받겠다. 그는 아들들과 함께 밤에 몰래 시신을 수습해서 산에 묻었습니다. 정수망우는 남편의 시신을 보지 못했습니다. 장례에도 가지 못했습니다. 영월까지 갈 수도 없었고 간다 해도 삼족이 멸망할 판이었습니다. 그녀가 들은 건 소식뿐이었습니다. 단종이 죽었다. 18살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3년 만에 과부가 됐습니다. 단종이 죽은 뒤 정순왕후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녀는 동대문 밖 초가집에서 살았습니다. 왕비에서 노비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세조는 이상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노비나 노비로 부리지 못하게 하라. 죽이지도 않고 노비로 부리지도 않았습니다. 애매한 처분이었습니다. 그녀는 염색 노동으로 생계를 이었습니다. 천에 물을 들이고 명주를 짜서 옷고름과 댕기를 만들어 시장에 팔았습니다. 왕비였던 여인이요. 낙산 아래 샘물이 있었는데 그녀가 그 물에 천을 담갔더니 자주색 물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샘을 자지동천이라 불렀습니다. 지금도 서울 창신동에 가면 그 이름이 새겨진 바위가 남아 있습니다. 세조가 집과 식량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거부했습니다. 끝내 받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죽인 자의 동정을 받느니 굶는 게 낫다고 생각한 겁니다. 마을 여인들이 몰래 음식을 가져다 줬습니다. 조정에서 이걸 알고 금지시켰습니다. 그러자 여인들이 꾀를 냈습니다. 정순왕후 집 근처에 작은 채소 시장을 열었습니다. 남자는 출입 금지, 여자들만 드나드는 시장이었습니다. 채소를 파는 척하면서 몰래 음식을 전달한 겁니다. 여인들의 연대였습니다. 그리고 매일 동망봉에 올랐습니다. 동쪽을 바라보는 봉우리. 영월이 동쪽에 있으니까요. 단종이 살아있을 때는 안부를 빌고 죽은 뒤에는 명복을 빌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녀의 곡소리가 산 아래 마을까지 들렸다고 합니다. 마을 여인들도 함께 울었다고 하죠. 땅을 한번 치고 가슴을 한번 치며 같이 곡을 했다고 합니다. 64년입니다. 18살부터 82살까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산에 올라 울었습니다. 세조는 11년을 살고 죽었습니다. 정순왕후는 64년을 더 살았습니다. 세조가 죽는 걸 봤습니다. 세조의 아들 예종이 1년 만에 죽는 걸 봤습니다. 세조의 손자 성종이 25년 재위하다 죽는 걸 봤습니다. 세조의 증손자 연산군이 폭정 끝에 쫓겨나는 걸 봤습니다. 또 다른 증손자 중종이 왕위에 오르는 걸 봤습니다. 5명의 왕이 바뀌는 걸 64년간 지켜봤습니다. 전부 남편을 죽인 자의 후손들이었습니다. 그녀는 단 한 번도 궁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복권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동대문 밖에서 염색하고 명주 짜고 산에 올라 울었습니다. 64년 동안 1521년 중종 16년 정순왕후가 세상을 떠납니다. 82세였습니다. 15살에 왕비가 됐고 18살에 과부가 됐고 82살에 죽었습니다. 단종의 무덤은 강원도 영월에 있습니다. 장릉이라고 합니다.
정수망후의 무덤은 경기도 남양주에 있습니다. 사릉이라고 합니다. 그리워하는 무덤이라는 뜻입니다. 두 무덤 사이의 거리는 150km입니다. 조선의 왕과 왕비 중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부부입니다. 살아서 3년, 죽어서 569년. 아직도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설이 하나 있습니다. 정수망후의 무덤 뒤에 있는 소나무들이 전부 동쪽을 향해 기울어 자란다고 합니다. 영월 방향으로요. 남편이 있는 방향으로요. 죽어서도 남편을 바라보는 겁니다. 1698년 숙종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단종을 복위시켜라. 노산군이라는 이름이 사라지고 단종이라는 묘호가 올려졌습니다. 정수망후도 함께 복권됐습니다. 241년 만이었습니다. 그런데 무덤은 옮기지 않았습니다. 단종은 여전히 영월에, 정수망후는 여전히 남양주에 있습니다. 2024년 영월 청령포 주차장에 동상이 세워졌습니다. 단종과 정수망후가 손을 맞잡은 모습입니다. 천상재회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승에서 못 만났으니 천상에서 만나라는 뜻입니다. 569년 만에 드디어 만난 겁니다. 동상으로요. 단종과 정수망후. 이 두 사람은 어떤 부부였을까요? 14살에 만났습니다. 삼촌이 골라준 신부였습니다. 3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무슨 대화를 했는지, 어떻게 웃었는지 기록이 없습니다. 역사가 전부 지워버렸습니다. 남아있는 건 3가지뿐입니다. 영도교의 눈물, 청령포의 망향타, 동망봉의 곡소리. 17살 소녀는 돌을 쌓으며 아내를 그리워했습니다. 18살 소녀는 산에 올라 남편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64년 동안, 그리고 죽어서도 150km 떨어져 있습니다. 칠록에는 이 부부의 대화가 단 한 줄도 없습니다. 하지만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망향탑의 돌멩이들, 동망봉의 바람소리, 사릉의 소나무들. 어쩌면 그게 두 사람이 나눈 대화였는지도 모릅니다. 말로 하지 못한 대화. 569년째 이어지고 있는 대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두 사람, 천상에서는 만났을까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